어차피 기존 물량이 있는데 신축을 안 짓는다고 해서 그게 큰 타격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있지. 자, 첫 번째, 멸실 수요는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어. 멸실. 집도 수명이 있다? 1년에 각 도시에 이제 계략적인 수치지만 신축의 공급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어야 이 평타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게 있거든. 그래서 멸실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인구 이동은 계속 또 지속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이사는 또 해야 돼. 그리고 지금 인구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야. 하지만 세대수 분리는 또 계속 일어나고 있어. 지금 뭐 하락론자 분들이 인구수 대비 집 자체가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어느 지역이나 다 살고 싶은 건 아니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공급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싶어 하는 데가 어디지? 서울이잖아. 근데 서울에 공급이 제일 없다는 거야. 수도권 외에는 그러면은 큰 타격이 없는 건가요? 아니지. 상급지의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 하급지로 이어지고 하급지들도 언젠가는 공급이 부족해지지. 그러니까 상급지의 공급이 빵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급지의 공급이 터지면 하급지까지 영향을 끼쳐. 근데 입지가 좀 안 좋은 곳에 공급이 영향을 끼치면 우리 강남이나 서초 같은데 이런 데 영향이 좋아 보죠? 못 주지. 근데 26년도, 27년 서울에 입주가 거의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경기도 쪽에서도 많이 부족해. 근데 경기도 쪽에서 26년도, 27년도 입주 물량이 부족한 와중에 어느 정도 입주가 있는 곳들도 대부분 외곽이야. 뭐 평택이나 이런 곳들이야. 그래서 서울 자체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힘든 곳의 입지들의 공급이야. 근데 이 금리가 좀 인하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까요? 부동산 상승과 하락이 딱 한 가지 요인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딱 세 개로만 정리하면 하나는 첫 번째는 가격이야. 가격이 싼지 비싼지, 많이 올랐는지 덜 올랐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공급이야, 공급. 그 지역의 공급이 입주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유동성이야. 금리지, 금리.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렸을 때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하고 큰 하락이 나오기도 해. 근데 단순히 금리만 떨어지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돈이 풀리는 거지. 그럼 부동산 상승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급이 폭탄이야. 엄청 많아. 그럼 이 지역은 상승하기 어려워. 근데 공급도 부족하고 그리고 향후 금리까지도 내려가. 근데 가격 자체도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하고 횡보했어. 그러면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돈이 풀리고 공급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부족하고 하면 큰 상승이 나와 대부분. 근데 반대로 큰 하락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 2022년도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 2022년도에 대구 같은 곳 어떻게 됐어?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 대세 상승의 큰 상승의 요건 세 가지 얘기해줬지. 가격이 쌓였어야 하고 오랫동안 오르지 못했어야 하고 공급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풀려야 하고. 근데 22년도에 대구는 이 반대로 맞았던 거야. 20년도, 21년도에 가격이 엄청 올랐고 대구가 그리고 22년도에 금리를 0.5%에서 3.5%까지 올리는 시기였지. 그럼 유동성이 거의 메마르는 시기였지. 유동성은 메마르고 그 다음에 가격은 그 전에 많이 올라서 비쌌고 그리고 또 하나 공급이 22년도, 23년도에 통계 이후에 대구에 제일 많았어. 공급 폭탄까지 만난 거야. 가격 상승의 반대 요소가 다 만났어. 그래서 대구 같은 곳들은 거의 가격이 100%에서 60%까지 떨어졌어. 30-40%는 기본이야. 최상급지들 말고는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어. 근데 하지만 대구도 올해부터 공급이 엄청 줄어드는 추세거든. 그래서 대구 같은 것도 매우 좋다고 봐. 언제 갈아타기를 하는 게 좋은지 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장일 때 갈아타는 게 제일 좋아. 왜냐면 지역별로 급지가 있고 아파트도 등급이 있다고 했지. 1군 아파트, 2군 아파트, 3군 아파트 이런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하락장일 때 긴 하락을 겪었을 때 이 상급지 아파트와 하급지 아파트의 이 밴드가 붙는다? 용수철처럼? 근데 그 시기를 기다리기엔 그 시기를 정확히 재는 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급지를 갈아타는 것은 내가 가능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은 내가 보통 상급지를 갈아타는 건 덜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지? 근데 대부분 어디부터 먼저 올라? 좋은 아파트부터 먼저 오르고 많이 오르잖아. 지금 특히 양극화 현상이 심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아파트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상급지 아파트는 더 멀리 가 있단 말이야. 예전 같으면은 이런 시기를 조금 재면서 하는 방향도 되게 올랐거든. 왜냐하면 양극화가 덜 지금같이 심화된 시장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급지는 더 많이 오르고 중급지는 조금 덜 오르고 하급지는 조금 덜 오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너무 재다 보면은 내가 가고 싶어했던 상급지 아파트는 저만큼 날아가 있을 수 있어. 저는 이제 어제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20, 30대까지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찾는 과정이고 뭔가 경제적인 격차나 이게 눈에 띄게 차이가 보이는 거 이제 40대부터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뭐 20대는 그렇다고 치고 30대 때는 친구들의 서로의 자산 격차가 거의 없어. 그냥 똑같아. 그냥 누가 월급은 많이 받고 적게 받고도 있다? 근데 자산의 격차는 똑같아, 비슷해. 근데 40대가 좀 넘어가니까 30대 때 정말 약간 유별난 애들 있지. 정말 많이 돈을 아끼는 친구들이랄지. 아니면 돈을 아끼는데 돈을 아끼는 애들 친구들 보면 그냥 아끼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의 부류는 내가 계획이 있어서 아끼는 부류가 있어.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40대 한 중반 정도 됐잖아? 그런 친구들 잘 산다? 나는 정신 늦게 차린 편이야, 되게. 친구들의 40대 중반, 초반부터 약간 조금 이렇게 갈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중반이 되니까 확연하게 갈려. 그러니까 똑같은 급여 수준을 받는 친구도 어떻게 30대를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40대 한 중반 정도에 이렇게 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앞에서도 지금 아저씨가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아저씨가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선배가 이제 막 그런 걸 경험해보고 알려준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봐. 정말 40대 중반부터 약간 달라져, 경제력 수준이. 그리고 그때 경제력 수준이 달라진 게 이제 50대까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 내가 보기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달라. 왜냐하면 어느 정도 경제력 수준을 한 5년, 10년간에 끌어올린 친구들은 약간 생각이 좀 이쪽에 가 있으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생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예전과는 달라져. 예전엔 서로 이렇게 과거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막 웃고 이런 것보다 지금은 서로 대화가 그게 안 이어지는 거야.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거야, 나아가는 방향성이.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생각들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생각에 따라서 하는 행동들이 미래에 나타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5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 지금 내 모습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 이게 5년 후 10년 후 내 모습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인드 세팅은 지금 나의 미래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네, 되게 멋있어 보인다.